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가스 과목을 강의하는 이재욱입니다. 오늘은 가스 필답형에 대해서 실기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출제 예상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에 가스 설비 실무에 있어서 고압 가스의 제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기초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압가스의 제조, 우선 압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1기압은 760mm HG, 그 다음에 14.7 PSI, 그리고 101.3 kPa, 그리고 1.033 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게이지 압력과 그 대기압을 플러스해서 구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실은 대충 맞겠지. 사지선다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게 그 1기압 그 하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비율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3이 나와야 될 게 2.8 혹은 3.2 이런 식으로 나왔다. 틀리는 거예요. 얼추 비슷한 값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 정도가 차이 나는 거는 이 사람 절대압에 대한 부분을 모르네로 딱 나와버리기 때문에 바로 감점 내지는 오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위 환산을 갖다가 쭉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하기 싫으시면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십시오. 1기압은 760mm HG, 그죠? 101.3 kPa, 그 다음에 14.7 PSI, 그 다음에 1.033 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일단 이게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위니까 일단 이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뭐 720mm HG다. 1기압으로 환산하고 싶다. 그러면 1대 760은 X대 720 놓고 하면은, 그죠? 환산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력에 대해서, 자, PS라고 되어 있는 거는 호스파워죠. 그죠? 이것은 당연히 632 kcal per hour.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hour니까 어떻게 줄로 또 환산해가지고 줄 per sec로 바꿀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킬로와트입니다. 그죠? 킬로줄 per second 킬로와트예요. 그죠? 그렇다면 0.735 킬로와트 혹은 735와트라고 외워두십시오. 요렇게만 딱 알아두신다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이 PS하고 HP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다르죠. 근데 그진 큰 차이 없이 그냥 그대로 알고 가셔도 큰 요 부분은 무방하게 보통 사용해요. 1단위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 좀 헷갈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제일 밑에 나오는 1HP 호스파워라고 되어 있죠. 그죠? 640.75 kcal per hour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 및 비열비 해가지고 비열이라고 한 것은 물질 1kg을 1도씩 상승하거나 혹은 1g을 1도씩 상승하는데 필요한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를 갖다가 바로 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비라고 하는 것은 열용량, 정압 열용량과 정적 혹은 정용 열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C 혹은 CP, CV로 표시를 하는데, 자, CP라고 하는 것은 압력 컨스탄트, 즉 상수입니다. 그죠? 즉,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 열용량, CP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CV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일정할 때의 열 용량 해서 CV라고 표시를 하고, CP 오버 CV는 K라고 해서 비열비라고 합니다. 기체인 경우, 특히 이산기체인 경우요, CP는 CV 플러스 R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은 연력학적으로 엔탈피에 대한 정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그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다면은 CP는 CV 플러스 R까지만 외워두시고, 여러분들이 연력학적인 지식이 약간 원래 공부가 좀 있었다. 그렇다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에다가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DH라고 하는 것은 CPDT로 표현이 되는 거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 DU는 CV DT로 됩니다. 그렇다면은 압력과 부피에 대한 미소 변화량은 어떻게? R DT로 표시가 되겠죠. 해서 CP DT는 CV DT 플러스 R DT가 되니까 DT 어떻게 다 소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CP는 CV 플러스 R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현열과 잡열.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 없이 100도씨 물이 0도씨 물이 100도씨 물로 갈 때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자,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간다. 자,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상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고체와 기체. 이때는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때 쓰이는 것.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로 간다. 이때 상변화가 생기죠. 이때 온도 변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때 쓰이는 것은 잡열이라고 하고, 상변화 없이 이렇게 물에서 물로 간다. 고체에서 고체로, 기체에서 기체로 간다. 이때는 바로 현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열 에너지 해서 방금 제가 엔탈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력학의 법칙. 자, 연력학 영법칙 해서 열평형에 대한 법칙이고,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에 대한 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즉 방향성에 대한 법칙이고,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온도 0에서 0도씨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 즉 절대온도 0도씨, 즉 영하 273도씨에서는 절대 크리스탈이 존재한다. 뭐 이러한 것들인데, 열평형에 대한 법칙은 A가 B하고 같다면 B하고 같고 B가 C하고 같다면 A는 C하고 같다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비중, 밀도, 그다음 비최적 이런 게 나옵니다. 자,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 물질을 가지고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밀도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기체인 경우는 기준이 보통 공기가 되고, 액체인 경우는 물이 됩니다. 액체, 고체인 경우는 보통 물로 해서 비중을 하는데, 즉 비중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가스의 밀도는 어떻게 그 가스의 분자량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분자량에 뭐 1몰일 때 22.4리터다 이거 가지고 하는 거고, 비중은 공기의 분자량 29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물질의 분자량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가스의 기초 법칙,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구했죠.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했고, 샤를의 법칙은 어떻게 부피와 온도의 비, V 오버 T 같은 경우는 항상 일정하더라. 그죠? PV가 항상 일정하고 V 오버 T가 일정하더라. 합쳐가지고 PV는 상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꼬라지가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PV는 nRT로 된다는 것. 해서 보일-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합쳐가지고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따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다 가지고 있고, 분자 자체의,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무시하고, 그 분자들끼리는 완전 탄성체이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자, 다음에 실제 기체 방정식 해서 뭐 반데르발스 법칙 이렇게 했는데, 큐빅 이퀘이션 오브 스테이트, 즉 3차 상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즉 풀어보면은 세제곱 꼬라지로 하나 탁 나오기 때문에, 자, 이때는 특히 반데르발스 같은 경우는, 반데르발스 이식 같은 경우는 기체 내부의 부피와 기체 상호 간의 어떤 인력을 적용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혼합기체의 성질에서 돌턴의 분합 법칙. 혼합기체가 나타내는 전압은 각 성분기체의 분합의 총합과 같다. 그죠? 분합이라는 것은 구하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어차피 필기에서 했던 부분들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르 샤틀리의 법칙을 가지고 폭발 한계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죠. (100/L은) 그죠? V1, L1 플러스 V2, L2 이렇게 간다는 거. 각 부피의 최적 퍼센테이지가 들어가고, 얘네들의
폭발 하한값이면 하한값에서 구했는 것은 혼합 성분의 폭발 하한값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상한값들로만 쭉 하면은 그 혼합기체의 폭발 상한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고압가스의 분류 및 성질 해가지고, 고압가스의 분류 상태에 따라서는 압축, 액화, 용액가스로 나뉩니다. 압축가스는 일정한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어 있는 것, 액화가스는 가압, 냉각에 되어 가지고 액체 상태로 있는 것. 그래서 대기압에서 B점이 40도씨 이하 또는 상용 온도의 이하의 것이 바로 액화가스가 됩니다. 용액가스라고 하는 것은 용제 속에 가스를 용해시켜 취급되는 것으로 보통 아세틸렌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외워 두십시오. 연소성에 의한 분류, 가연성 가스 폭발 한계가 폭발 하한이 10% 이하, 폭발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이 바로 가연성 가스 외워두십시오. 조연성 가스는 다른 가연성 가스가 연소되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거나 혹은 촉진시켜주는 것. 그다음에 불연성 가스는 자기 자신이 연소하지도 않고 다른 물질도 연소시키지 않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독성에 의한 분류. 독성 가스는 허용 농도가 어떻게 100만 분의 5천 이하인 가스를 독성 가스라고 합니다. 외워 두십시오. 비독성 가스는 독성 가스 이외에 독성이 없는 가스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스의 성질에서 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소, 아세틸렌, 메탄, 시아나수소, 포스겐, 산화에틸렌 쭉 나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각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것들 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소, 암모니아까지는 어떻게 제법에 대해서 한번 봐두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세틸렌이라든가 시아나수소, 이쪽 산화에틸렌 같은 경우는 폭발성도 있고 또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보시고, 얘네들 어떻게 아세틸렌은 다공물질에다가 침륜을 시켜야 되고, 다공물질에 다공도는 75% 이상, 92% 이하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한 것들을 쭉 봐둬야 된다는 겁니다. 75% 이상, 92% 미만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에 같이 예상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전체 다 풀기엔 상당히 많은 양이고 비슷비슷한 경우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쿡쿡 찍어서 풀고 그 다음에 외워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라고 그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대기압이 750mmHg고 게이지 압력이 3.5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이다. 이때 절대압력 메가파스칼로는 얼마냐? 묻는 거예요. 심플하죠. 이렇게만 문제나 좀 재개발 땡큐입니다. 자, 1기압은 어떻게? 101.3 kPa, 즉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하나, 둘, 셋 어떻게? 0.1013 메가파스칼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760 mmHg고 그 다음에 1.033 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절대압력은 앱솔루트입니다. 그죠? 게이지 압력에다가 대기압을 더해주는 거예요. 애트모스피어니까. 그죠? 자, 일단 지금 대기압이 750 mmHg랍니다. 자, 몇 메가파스칼일까요? X 넣고 왜? 760 mmHg일 때 얼마? 0.1013 메가파스칼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X 값이 바로 대기압 값이 하나 툭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이 얼마입니까? 몇 개 됐을까요? 3.5 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때 몇 메가파스칼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1.033 kPa일 때 얼마? 0.1013 메가파스칼이에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구하면 게이지 압력에 대한 메가파스칼 값이 나오겠죠. 했는 거 더해 주시면은 어떻게? 절대 압력이 나오는데 약 0.4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밀도 1.030g/cc 혹은 세제곱센티미터인 액체가 들어있는 개방형 탱크의 액면에서 1m 아래 지점의 절대 압력은 얼마냐? 자,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대기압은 얼마?
1기압입니다. ATM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상으로 P 값을 구할 때는 밀도에다가 중력 값을 곱해주고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단위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킬로그램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자, 1.030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1cc에 1g, 즉 물이 1cc에 1g입니다. 그죠? 즉 그렇다면 뭐 1리터에 1kg이에요. 그렇다면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는 얼마? 1톤이니까 얘네들은 얼마? 1030kg이 되겠죠. 그죠? 이거 잘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값은 얼마?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아래 지점입니다. 지면보다 아래에 있어요. 대기압에다가 얘 눌러주는 힘까지 있겠죠. 그죠? 일단 곱하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필요 없어요. 그냥 1m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힘 F는 MA이고 1 혹은 F는 MA이고 그죠? 여기다가 압력은 힘에다가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뉴턴은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서 뉴턴 단위 딱 나와버렸죠. 세제곱 그 다음에 미터 돼서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뭐 압력 단위가 바로 나왔네요.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1030 곱하기 9.8 뉴턴 퍼 미터 제곱, 얘가 뭐 바로 파스칼이 되지요. 101.3 킬로파스칼이니까 그냥 10의 세제곱 하겠습니다. 곱하기 10의 세제곱 파스칼이 얼마? 1기압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1030 곱하기 9.8 파스칼이 얼마일까? 역시나 이렇게 곱해서 구하고자 하는 X값, 즉 ATM이겠죠. 구하시면은 0.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결국 1기압하고 더하면 1.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STP 상태, 즉 스탠다드 포인트 상태입니다. 0도시 1기압. 그때 부탄의 밀도 및 비체적을 계산하시오. 자, 기체들은 항상 0도시 1기압일 때 1몰의 기체는 22.4리터의 부피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0도씨 1기압일 때 부탄 C4H10입니다. 그죠? 자, PV는 nRT예요. 자, N은 뭡니까? 분자량에다가 얘의 질량을 갖다가, 그죠?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되죠. R 값 있고 T 값 있고 P 값 그대로 놔둘게요. 자,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PM over RT는 W분의 W 나누기 V가 되겠죠. 지금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 밀도가 나왔네요. 자, C4H10이니까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4 더하기 10에서 48, 58입니다. 압력 1기압 50 넣고 단위는 그대로 딱 떨어지니까 0.082 그죠? 곱하기 273 이렇게 해주면 얼마? 부탄에 바로 밀도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바로 여기 뭐 분자량을 22.4로 나눠도 된다 그런 것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큰 차이 없습니다. 이거 다른 부분 아니에요. 자, 비체적을 구해라. 비체적 같은 경우는 22.4를 어떻게?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혹은 나오는 밀도의 역수 자체가 비체적이 되니까 그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최적비로 메탄과 에탄 질소가 각각 84, 12, 4%일 때 평균 분자량과 표준 상태의 밀도를 구하시오. 자,
평균 분자량, 공개 평균 분자량을 구하는 것과 거진 똑같습니다. 체득비로 메탄이 84%, 에탄 C2H6입니다. 그죠? 얘가 12%, 질소가 4%. 얘의 평균 분자량, 자, 0.84 곱하기 얘의 분자량 12에다가 4니까 16 플러스 0.12 12%니까 그죠? 그다가 12에다가 24에다가 30 플러스 14 28이네요. 그죠? 28 여기는 0.04 곱하기 요렇게 해서 구하면은 평균 분자량이 나옵니다. 요걸 쓸 가지고 바로 밀도를 곱펴준 상태에다가 집어넣고 이미 분자량 나왔으니까 밀도 구하시면 되죠. 밀도는 PM 오버 RT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비슷비슷한 부분이라서 다들 넘어가고, 자, 뭐 역으로 구한다면은 스탠다드 12번 같은 경우 STP 상태에서 기체 1세제곱미터는 몇 몰인가? 자, 1세제곱미터입니다. 얼마입니까? 몇 리터입니까? 자,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cm에 1m는 100cm니까 세제곱이죠. 10의 6승 세제곱입니다. 10의 세제곱, 요게 얼마? 1리터니까 요것은 바로 1000리터겠죠. 우리가 익히 하는 기체 상수값 ATM 리터 퍼 몰케로 가자 이겁니다. 자, 그거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표준 상태 1기압 1000리터일 때 몰인지 모르겠어요. R값 0.082 ATM 리터 퍼 몰 K고 표준 상태니까 273. 어떻게 얘네들 값 샥 이렇게 넘어가면 남는 건 뭐 N 값 남고 몰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44.64 요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요게 좀 요런 것들이 있지. 출제 빈도가 사실 좀 가스에서는 더 높지요. 요 방금 했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용적 200리터인 200리터입니다. 그죠? 200리터인 욕조에 가득 담긴 물입니다. 여기 200리터에 물이 쫙 있어요. 물. 그 다음에 제일 초기에 얼마? 5도씨였었어요. 근데 30분 딱 지나고 나서 얼마로? 45도씨로 뿅 올리려고 해요. 자, 그럴 때 가스 사용량이 얼마가 되겠느냐? 가스의 발열량은 얼마? 24,000 kcal per 세제곱미터이고, 그죠? 그 다음에 가스 개수는 0.95. 요 가스 기구 효율 자체는 65% 0.65다. 요 식을 하나 쏙 하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얘하고 같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스를 사용했을 때 얼마? 그거하고 그냥 같이 맞춰 갈게요. 자, 요건 다시 좀 가스 정수가 0.99, 가스 개수가, 그다음에 효율 자체가 65%다. 자,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고 효율이 0.659, 개수가 0.99. 얼마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세제곱미터를 사용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0리터에 있는 물을 얼마? 30분 동안 해가지고 5도씨에서 45도씨까지 빵 하고 올렸어요. 45도씨까지 올렸습니다. 자,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얼마?
칼로리가 소모된다. 그럼 1kg을 1도씨 높이는 데는 1kcal가 쓰이겠네요. 그죠? 자, 물 비율입니다. 이게 그죠? 곱하기 1이고 1kcal per 1kg 도시예요. 200L 물이니까 즉 200kg하고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V 값 쉽게 구할 수 있겠죠. V는 200 곱하기 5에서 45까지니까 40도시네요. 그죠? 40분의 24,000 곱하기 0.65 곱하기 0.9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스를 썼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0.57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비슷한 그걸로 14번 20도씨 100kg의 물을 온수기를 사용해서 60도씨까지 상승시키는데 스탠다드 포인트 상태에서 0.2 세제곱미터의 LPG를 소비했다. 이때 연소기의 열 효율은 얼마인가? 단 LPG의 발열량은 세제곱미터당 24,000kcal다. 똑같은 겁니다. 자, 100kg의 물을 20도씨에서 60도씨까지 즉 40도씨 상승시켰네요. 그죠? 하는데 얼마에? 이때는 열량이 얼마입니까? 현열이 얼마예요? 1kcal per kg 도씨가 될 거고. 자, 이만큼 쓰이는 것만큼 어떻게? 열이 빵 들어가줘야지 똑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들어가는 것만큼 나왔는 열이 똑같아야 되니까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죠. 그죠? 자, 0.2 세제곱미터의 가스를 썼고, 그죠? 자, 그때의 발열량 자체는 24,000kcal per 세제곱미터당 이렇다. 이렇게 놓으면 될 거예요? 아니죠. 여기는 연소 효율이 들어가줘야 되겠죠. 바로 구하시면은 이렇게 구하시면은 0.833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즉 효율 자체는 83.33%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르게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부분이 들어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역시나 계속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제가 뭐 일일이 풀어드기에는 너무 많은 양들이고 같은 부분인데 약간의 요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저는 심플하게 먼저 내가 딱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응용하기는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30인 어느 가스의 정합 비율이 0.75kJ per kg K라고 가정할 때 이 가스의 비율비는 어떻게 되냐? 자, CP 플러스 CV가 R이에요. 그죠? 자, 보통 우리가 R은 얼마? 0.082 atm 리터 per 몰 K인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는 SI 단위라 그래가지고 8.314 줄 per kg K를 배웁니다. 요거를 이제는 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것도 외워 두셔야 돼요. 자, CP 값 자체가 얼마? 0.75 kJ per kg K입니다. 이거 그램이죠, 참. 그램. 자, 이때 BLB K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K. 자, 얘가 0.759, R 값은 8.314를 줬는데, 여튼 몰 킬로그램이고,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8.314 몰 K입니다. 그러면 분자량이 30g 있으면은 1몰이 되는 거죠. 그죠? 해서 어떻게 3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30으로. 그렇게 해서 CP 값, CV 값을 구하게 되면은 0.47 kJ per kg K가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K 값? CP 오버 CV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네 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보일-샤를의 법칙을 따르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따르고 분자 자체의 부피를 무시를 하고 완전 탄성체이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만의 함수고 비열비는 온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 그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 24번부터 이제 쭉 내려가면서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24번만 보겠습니다. 60도씨에서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기체의 압력을 3배로 증가시켰을 때 기체의 온도는 얼마냐? PV는 nRT를 알고 있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알고 있고, 그죠? 그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PV는 nRT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처음에는 P 값이고 V 값이고 n은 똑같아요. 그죠? R 값도 똑같고 T 값이 얼마? 60도씨니까 333K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는 3배로 했어요. 3P이고 V고 N 값도 똑같아요. 부피는 일정하니까. 그죠? R 값도 똑같고 해가지고 온도 T를 모르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보통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산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이 값은 똑같은 값입니다. 그죠? 부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어떤 질량의 유입과 유출이 없었으니까 nR은 여기서 nR은 얼마입니까? PV 나누기 333입니다. 그죠? 여기서 nR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nR은 3PV 나누기 T예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얘는 뭐 어떻게? PV에 333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PV 없어지고 T 일로 올라가고 333 곱해주면 어떻게? 999K가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273을 빼줘야지 도씨가 나오겠죠. 그죠? 해서 726도씨 요렇게 되는 겁니다. 25번, 26번, 27번 다 똑같은 문제가 그렇게 쭉쭉쭉 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겠어요. 자, 29번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조금 꼬아놨죠, 이번 거는. 그죠? 자, 1기압 25도씨에서 수소 30g, 질소 30g으로 된 혼합기체가 있다. 이 혼합기체가 차지하는 체적은 몇 리터냐? 묻는 겁니다. 자, 우선 몰수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수소가 얼마? 30g이 있다. 이건 뭡니까? 15몰입니다. 수소는 2니까. 그 다음에 질소 N2가 얼마? 30g 있다. 이건 뭡니까? 27, 24, 28분의 30몰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합치면은 합천 혼합 몰수는 16.07몰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1기압이고 부피 놔두고, 그죠? N 값에는 16.07 들어간 거예요. R 값 0.082 ATM 리터 퍼 몰 K이고, 그죠? 스탠다드 포인트가 273 해주면 V 값 리터로 팍 나오겠네요. 그죠? 392.69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조금 다르죠. 27도씨 31번입니다. 27도씨에서 2000리터의 용기에 공기 5kg 있을 때 압력은 몇 kPa인가? 단 공기의 기체상수 R값은 0.287kJ per kg K다. 자, 요것은 PV는 nRT를 갖다가 조금 다르게 응용을 해야 됩니다. PV는 nRT에서 우리가 익히 쓰는 R값은 뭐 0.082, 단위는 ATM 리터 퍼 몰 K를 쓰지만 지금은 얼마? R 값이 지금 R 값은 0.287 kJ per kg K입니다. 그죠? 즉 PV 값 자체가 사실은 뭘로 나옵니까? 줄에 대한 부분이죠.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놓고 거기다가 어떻게 부피를 곱하니까 워크 자체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겁니다. 단위 자체는 그렇게 나와 떨어지죠.
뉴턴 미터 세제곱 미터 제곱 미터 세제곱이니까 미터 제곱 미터 세제곱으로 팍팍 나가 떨어지고 뉴턴 미터가 되니까 그게 뭐 줄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산소가 32kg이 들어가 있대요. 공기가 5kg이 들어가 있대요. 일단 PV는 nRT에서 그냥 질량을 곱해주고 R 곱해주고 T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는 파스칼 단위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자, 얼마? 5kg입니다. 그 다음에 기체 상수값 0.287 kJ per kg K이고 27도씨니까 300K네요. 300K K kg 떨어지고 어떻게? kJ만 딸랑 남았습니다. 그죠? 자, 200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한번 바꿔볼까요? 앞서 어떻게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라고 했죠. 나왔네요. 이거는 2세제곱미터네요. 얘는 2세제곱미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P는 요 5 곱하기 0.287 kJ 돼 있죠. 그죠? 여기에 곱하기 300 되어 있는 거에 2세제곱미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나왔는 값 자체가 어떻게? kJ per 세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kJ에서 줄은 뭡니까? 뉴턴 메타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미터의 세제곱이니까 제곱되고 없어지고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은 뭐? 파스칼이니까 킬로 파스칼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5점 뭐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32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자, 35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재밌는 거예요. 자, 5리터의 고압 용기에 메탄 1500g을 충전해서 용기의 온도가 100도씨일 때 압력은 210 atm을 지시하고 있다. 이때 메탄의 압축 계수는 얼마냐? 자, 이것은 바로 압축 인자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서 ZNRT를 쓰는 게 있습니다. 실제 기체에 조금 더 가깝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요 Z 값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들어가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죠? 최적 5리터 넣어주시면 되고 압력이 얼마? 210 기압 들어가면 되고 몰수 얼마입니까? 메탄이 1500g입니다. 메탄 CH4예요. 12에 4니까 16g 있으면 얼마? 1몰입니다. 근데 1500g 있대요. N 값은 얼마? 1500 나누기 16몰일 것이고 R 값은 0.082 뒤에 다니는 atm 리터 per 몰 K가 들어가고 T 값은 얼마? 100도씨니까 T 값은 373K 다 넣고 어떻게? 그 다음 딱 넘어가서 Z 바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37 이렇게 나왔고요. 이상승에서 약 37% 정도 벗어났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프로판 20kg이 내용적 50리터의 용기에 들어있다. 이 프로판을 매일 0.5 세제곱미터씩 즉 500리터씩 사용한다면 약 며칠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단 25도씨 1기압 기준이고 이상기체로 가정을 한다. 자, 이거는 뭐냐? 뭐 책에 나와 있는 방법 말고 조금 다르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거진 답은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자, 20kg이라는 것은 프로판 20kg이라는 것은 즉 22만 g이 있다는 거고, 그죠? 프로판은 뭡니까? C3
H8입니다. 분자량 얼마? 분자량은 44입니다. 그죠? 44g이 있을 때 1몰이에요. 그렇다면은 2만 g 있으면 몇 몰입니까? 구하시면 되죠. 그죠? 자, 구하게 되면은 프로판의 몰수 자체가 2만 나누기 44몰일 것이고, 그죠? 그때 압력이 1기압. 내용적 오심부터 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나올 때 기화되는 부분이니까 기체만 그냥 그때 부피만 다 나왔을 때 부피만 구하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기압이고, 부피 몰라요. 몰수 얼마? 44분의 2만 곱하기 R값 0.082, 기준이 되는 온도 25도씨 298K. 자, 하게 되면은 V 값이 약 11,107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을 얼마? 500리터로 나눠주게 되면은 22.21 요렇게 나올 겁니다. 크게 차이 없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푸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 뭐 부피 계산하지 말고 충전량에 대해서 산소가 20도씨에서 내용적 40리터의 용기에 120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한 다음에 뒤에 G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게이지 압력을 뜻하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 G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게이지 측정, 즉 계기 압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할 때 뭐 플러스 1.033을 해줘야 돼요. 단위를 똑같이 맞춰주려면은. 혹은 얘 킬로그램 포스 어떻게 ATM으로 바꾸고, 그죠? 더하기 1 ATM을 해줘야지 어떻게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보자고 했는 겁니다. 자, 이때 충전량하고 뭐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를 구해라. 충전량까지만 구해볼게요. 자, 47리터입니다. 그 다음에 총 얼마입니까? 121.033일 때, 그죠? 지금 대기압을 또 더해줘야 되니까 몇 ATM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1.033 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일 때 뭐? 1 ATM입니다. 그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값은 얼마? 121.033 나누기 1.033 ATM이 되고, 얘는 몰수입니다. 그죠? 몰수. 근데 충전량을 갖다 구하고 싶은 거예요. 산소 O2입니다. 맞죠? 산소 O2. 8번이니까 16이고 32네요. 32g 있을 때 1몰인데 몇 킬로그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그램이 있을지. 지금 나오는 그램이에요. 몇 그램이 있을지 모르겠다. 곱하기 0.082 해주고, 온도 얼마? 20도씨 곱하기 293 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거 딱 나오죠. 근데 이게 뭐 단위는 뭐? 그램이라는 거. 다시 킬로그램 바꾸려면 어떻게? 10의 세제곱 나눠주고 K 딱 붙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7.33kg이 나올 겁니다. 자, 44번. 역시나 똑같은 부분이에요. 공기 10kg이 25도씨에서 용기에 15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뒤에 또 G 돼 있죠. 이건 뭡니까? 역시 게이지 압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며칠 후 용기를 확인해 보니까 온도가 17도씨에서 압력이 5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 뭐 또 G로 되어 있다. 누설된 공기량은 얼마냐? 묻는 거예요. 킬로그램이니까 이것도 뭘로 바꿔야 되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PV는 nRT인데 R값 조금 다르게 가지고 킬로그램으로 써버리면 되죠. 그냥 뭐 M으로 씁시다. mRT로 쓰자고요. 자, 용기는 똑같아요. 그죠? 용기는 같은 용기입니다. 근데 얘가 누설돼서 변하는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15kg 포스. 자, 제일 처음에 보겠습니다. 25도씨에서 즉 얼마? 298입니다. 초기 조건은 15 쓰면 안 되죠. 16.033이고 부피는 똑같아요. 그때 얼마? 10kg이 들어가 있었고, 킬로그램에 요 단위를 쓰는 우리는 기체 상수 쓰겠다 이거죠. 어차피 똑같은 기체겠다. 그때 298이었었어요.
며칠 뒤에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5kg 포스, 즉 6.033이고 부피는 똑같아요. 얼마 나갔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R이고 온도 얼마? 17도시니까 290입니다. 그죠? B로 구하면 된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은 넘어가서 M은 298 곱하기 10 곱하기 6.033 나누기 290 곱하기 16.033 이렇게 하면 이 나오는 M이 뭐? 이 통 안에 남아있는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 날아가는 양을 구해야 되겠죠. 10 빼기 M 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한 비례식으로 쭉 간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51번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판가스하고 부탄가스를 액화한 혼합물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분율은 N2 플러스 N1 해서 N1 혹은 또 N2에서 각각에 대한 분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자, 이것으로 분압을 구하고 각각에 대한 기체에 대한 부분을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증기압, 증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압력이란 말입니다. 1기압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죠? 즉 100도씨에서의 물의 증기압은 1기압입니다. 그죠?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물은 낮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그죠? 그래서 밥을 해 먹으면 어떻게 밥이 설익는다 그러죠. 그래서 위에 돌을 얹어 놓거나 코펠 위에다가 해서 가압을 시켜줍니다. 왜? 끓는 점을 올리기 위해서. 그죠? 즉 1기압일 때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다. 역으로 100도씨에서의 물이 증기가 되기 위한 압력은 1기압입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기압은 떨어지겠죠. 0.98이다. 이때 온도 100도씨 아닙니다. 90 몇 도씨일 거예요. 이때에 역으로 물이 끓기 위한, 즉 증기가 되기 위한 압력은 이거다. 이게 바로 뭐? 증기압인 거예요. 그죠? 증기압을 지금 줬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대기압이 플러스 돼줘야 되는 거예요. 8,000과 4,000이 있어요. 8,000과 4,000이 있어요. 여기다가 760을 각각 더해줘야 되는 거죠. 미리미리 HG. 그것을 어떻게? 지금 구하고자 한 것은 ATM이니까 1기압이 1ATM은 760이니까 760을 더해주는 값을 어떻게 다시 760으로 나눠주면 ATM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프로판 액체 1리터가 기화하면 체적은 몇 배 증가하는가? 단 액 비중은 0.5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액 비중이 0.5다. 물의 비중은 1이죠. 물의 비중은 1입니다. 그죠? 1리터 있을 때 1kg, 즉 1000kg, 물 1리터 있을 때는 1kg, 즉 1000g이에요. 그게 물 비중 1이라는 뜻입니다. 0.5래요. 1리터 있으면 얼마? 500g이란 거죠. 그죠? 액 비중 이 말이죠. 그죠? 즉, 자, 프로판 1리터가 있어요. 즉, 500g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판 C3H8. 분자량 얼마? 36, 44네요. 44분의 500몰이네요. 그죠? 기화한다. 그죠? P분의 nRT 쓰시면 됩니다. 그냥 P분의 nRT 쓰시면 돼요. P 1기압. 부피 몰라요. 그죠? 자, 44분의 500의 R값 0.08이 쭉 쓰시면 되고, 기화, 그때, 기체 상태에 있을 때 조건, 스탠다드 포인트예요. 그죠? 273을 곱해주면 된 거예요. 나왔는 값, 이 전체가 다 뭐? 리터로 되고, 이게 바로 기화한 프로판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즉 1리터가 있으니까 그냥 바로 쭉 올라가면 되죠. 별해에 나와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 63번. 자, 내용적 118리터 용기에 50kg의 프로판이 충전되어 있다. 이때 온도가 15도씨라고 하면 기체 기상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몇 %인가?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변수를 하나 놓고 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내용적이 얼마? 전체가 118리터입니다. 자, 여기서 50kg의 프로판에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온도가 15도씨예요. 15도씨. 근데
액체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은 기체로 딱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때 요 부피가 전체에서 몇 퍼센트냐? 이 부분이 몇 리터길래 그렇다면은 몇 퍼센트가 되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15도씨에서 액체 프로판의 밀도는 리터당 0.51kg이고 기체일 때의 프로판의 밀도는 0.016kg 리터다. 이걸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체를 118로 보고 어떻게 기체 부피 얘를 X로 뒀어요. 부피를. 그렇다면은 기체 부피는 X고 액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 118 빼기 X네요. X 리터가 되겠죠. 그죠? 얘가 X 리터만큼 있으면은 액체는 118 마이너스 X 리터만큼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몇 킬로그램? 자, 밀도를 꼭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기체가 0.016입니다. 0.016. 리터니까 리터 떨어지고 킬로그램 되죠. 플러스 액체일 때는 얼마? 0.51이네요. 곱하기 0.51 하니까 얼마? 50kg이 나오더라. 그죠? 그렇다면 바로 X가 나오죠. X 값은 20.61리터. 얘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 118, 20.61.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100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17.47, 17.46 이렇게 나올 겁니다. 65번 같은 경우는 하나씩 라인 잡아서 푸시는 거니까 똑같은 걸로 그렇게 푸시면 되고 73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로판 60%, 부탄 30%, 에탄 5%, 볼륨 퍼센트로 있는 거예요. 르샤틀리에의 그죠? 혼합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L1, V1 플러스 L2, V2 세 개니까 지금 L3, V3 가는 겁니다. 우선 폭발 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갖다 각각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하한 먼저 해볼게요. 자, 이것은 프로판은 하한이 얼마? 2.1입니다. 프로판이 얼마? 65% 있어요. 플러스 에탄, 부탄이 30% 있고 부탄은 1.8이네요. 그 다음에 에탄이 5% 있고 에탄의 하한은 3.0. 쉽게 구하실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뭐 혼합기체에서의 혼합가스에서의 폭발 하한 값이 되고 여기다가 상한값 9.5였고 8.4였고 12.4 넣어서 구하면 어떻게 혼합가스의 폭발 상한 값이 되는 거고 각각 2.03, 9.2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75번 요것은 확산 법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요것은 뭡니까? 확산되는 기체 각각 서로 상대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1번 기체와 2번 기체의 확산 속도의 비는 이렇게 되는 거죠. M2, M1. 고물질의 분자량의 역수의 비의 루트하고 같고 시간에 대해서는 뭡니까? 미터 퍼 세크지요. 미터 퍼 세크니까 어떻게? 비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T1, T2 역수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줘야 맞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지금 풀자는 겁니다. A를, 자, 1을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A를 기체중으로 확산하는데, A를 기체중으로 확산하는데, 얼마? 20분이 소요됐다. 20분. 그 다음에 수소가 B입니다. 수소 분자량 얼마입니까? 2죠. 얘를 확산시킨 데는 얼마? 4분이 소요됐다. 얘의 분자량은 얼마? 이거는 5지요. 제곱벽 벗기면 25. 따라서 A의 분자량은 5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7번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한번 싹 풀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부터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스의 종류를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눴습니까? 압축, 액화, 용액가스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81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연성 가스의 정의 어떻게? 폭발 하한 값이 10% 이하 혹은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고압가스가 뭐? 가연성 가스라는 겁니다. 허용 농도에 대해서는 독성 가스 얼마? 100만 분의 5천 이하. 그것이 바로 독성 가스입니다.
그거 바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84번도 꽤 중요합니다. 가연성 가스에서 산소의 농도나 분압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발화 온도 낮아져요. 화염온도 높아집니다. 폭발 범위 넓어집니다. 그리고 발화 에너지 낮아져요. 산소가 많으니까 굳이 에너지원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연소 속도는 빨라지겠죠. 산소 없을 때 타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산소가 많을 때 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5번. 요거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폭발 범위를 벗어나 100% 존재할 때도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히드라진 외워두십시오. 자, 수소 취성에 대해서 반응식은 뭐냐? Fe3C 플러스 2H2에서 3Fe 플러스 CH4 되는 겁니다. 방지원소 세 가지는 텅스텐, 바나듐, 몰리브덴, 티타늄, 크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수소 88번 다른 건 모르겠고 수소 폭명기 공기 중에서 산소와 최적비가 2대1로 반응하는 겁니다. 2대1로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거 뭐 수소 폭명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고온으로 가열한 코크스에 수증기를 작용시키면은 발생한 가스와 조성. 자, 이것은 바로 수성가스에 대해서 수성가스의 조성은 어떻게 되느냐? CO하고 수소라는 거. 일산화탄소하고 수소라는 거.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이렇게 있는데 97번 보겠습니다. 공기 액화분리 장치에서 수분 및 CO2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CO2 같은 경우는 드라이아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 좋다는 거고, 그다음 제거 방법은 수분 같은 경우는 실리카겔이나 활성 알루미늄 이런 걸로 없애고 탄산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흡수 타입에서 NaOH를 사용한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9번 요것은 자. 공기 중 산소와 질소 이외의 성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공기를 액화법에 의해서 산소와 질소로 분리한다. 이때 비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증발하는데 이 물질은 바로 질소입니다. 정류탑의 상부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번 공기 액화분리 장치의 폭발 원인 4가지. 공기 취입구로부터 아세틸린이 혼입되거나 압축기형 윤활유 분해에 따라서 탄화수소가 생성이 되거나,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녹스라고 그러죠. 질소화합물이 혼입되거나 오존의 혼입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분리장치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105번 이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염소 용기의 재료 및 도색은 탄소광의 갈색을 쓰죠. 그죠? 안전밸브의 종류는 가용전식을 사용합니다. 건조제는 진한 황산을 어떻게 염소의 건조제로 사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염소가스 압축기에 사용되는 내부 윤활유의 명칭은 역시나 진한 황산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7번 염소의 재해 방지에 사용되는 흡수제 종류 3가지 가성소다, 소석회, 탄산소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암모니아 제조 장치에서 동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동 및 동합금과 접촉 시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62% 미만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의 공업적 제법 114번 2가지 석회질소법, 하버보슈법이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하버보슈법에 고압 합성법의 종류 2가지 해서 클라우드법, 카자레법이 있다는 것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고압의 클라우드법, 타자레법, 중합합성법의 IG, 뉴파우더, 뉴대법, 동공시법, JCI법, 케미크법, 그 다음에 저압에는 구대법, 켈로그법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세틸렌에 대해서 118번입니다. 동 및 동합금을 사용 제한하고 그 동 및 동함유량의 제한은 얼마냐? 자, 왜냐하면은 동하고 아세틸렌하고 만나게 되면 아세틸라이드를 형성합니다. 폭발성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 동함량은 어떻게 62%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9번 아세틸렌의 폭발성 3가지 산화폭발, 분해폭발, 화학폭발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세틸렌 용기에 주입하는 다공물질에 대해서, 자, 다공물질 충전 시에는 용기 지름에 200분의 1 이상의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공물질이 고용일 경우 용기벽을 따라서 3mm 이상의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4번 아세틸렌에 대해서 많이 나온다, 그죠? 압축기 내부 윤활유는 바로 양질의 광유를 사용한다는 것.
다음에 압축기 냉각에 사용되는 냉각수 온도는 20도씨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틸렌 충전 압력은 얼마로 제한되느냐? 2.5MPa 이하로 제한이 되고, 희석제는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이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압축기를 수중에서 작동시키는 이유는 압축기를 충분히 냉각시키기 위해서 이 5가지가 어렵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은 쭉 됐고, 역시나 아세틸렌 134번입니다. 아세틸렌 충전에 관한 내용이다. 물으면 답합시오. 다공물질의 종류 4가지, 바로 규조토, 성면, 목탄, 석회, 산화철, 탄산, 마그네슘, 다공성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구비 조건은 고다공도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이고 화학적으로 역시나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공도는 75% 이상 92%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공도 계산하는 거 한번 봐두십시오. 이것도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세틸렌의 품질 검사. 시험 방법은 발현 항상 사용하는 것, 보름 시약 사용하는 것, 질산을 사용한다는 것. 검사 주기는 1회 이상입니다. 순도는 98%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1번입니다. 포스겐에 대해서. 자, 3번 제독제의 종류, 가성소다하고 소석회가 있다는 것. 건조제의 명칭은 진한항상이라는 것. 요거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아나수소에 대해서 중화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안정제는 바로 황산과 아황산 가스입니다. 충전 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누설검사 시험지의 명칭과 반응색은 바로 질산구리 벤젠지고 반응은 청색이 된다는 것. 요거 3번, 4번, 5번, 즉 143번에 시아나수소에 대해서는 3번, 4번, 5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거는 152번 그냥 외워두십시오. 폭발 범위가 1.3에서 100%인 가연성 가스로 반도체 공정에서 도핑액으로 사용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거 모노실란입니다. 최근 들어서 얘에 대해서 조금씩 묻고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는 안 나누고, 일단은 반도체 공정에서의 도핑액으로 사용된다가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스 실기에 있어 가지고 첫 번째 파트 고압가스 실무에서 가스 설비 실무에서 고압가스 제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간단한, 제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는데 안 그러면 이거 시간이 굉장히 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쳐버려요.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맞추려고 제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외워달라는 거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죠? 제가 좀 스킵하면서 점프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필기에서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것까지 너무 또 상세하게 여기서 다시 한다? 웃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난 필기는 안 들었어. 단만 실기만 할 거야. 그럼 어차피 실기는 쳤단 말입니다. 공부하고 오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점프 하면서 갔던 부분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실기에서는 직접 쓰셔야 합니다. 외워둬야 될 게 확실하지 않으면 감점의 요인이 되고 오답의 원인이 되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